이번 부동산 규제,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 때문에 뉴스든 유튜브든 정말 난리인데요. 올해나 내년에 집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규제 때문에,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내년쯤에 결혼을 하려고 집을 이제 막 알아보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년에 정말 집을 못 구할까봐 정말 큰일 났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게다가 혹시나 이 지금보다 더 심한 규제가 나올까봐 지금이라도 패닉 바잉을 해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규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소형 아파트, 특히 내가 직접 사는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번 규제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왜 이번 규제를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내용을 뜯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규제 때문에 대출 막혀서 큰일 났다.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규제 지역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는 이렇게 강남 상구 플러스 용산구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거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포함하도록 묶어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LTV 등의 대출 제한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대출도 신용대출도 1억 원 이상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거를 다 제한해버린 거죠. 게다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도 써야 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LTV 7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무주택자는 40%밖에 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건 말 그대로 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를 해주는 대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이하는 6억, 그리고 이 이상은 4억, 혹은 25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2억밖에 안 해주는 거죠. 결국 고가주택을 살수록 대출은 더더욱 쪼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DSR을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금리라는 거를 가산을 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금리를 최대 3%까지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보다 3% 정도 더 금리가 높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DSR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계산상으로 금리가 높고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높은 거니까 대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 지금보다 금리가 더 인하할 거라는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DSR에 여유가 조금 생기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LTV보다 중요한 게 DSR이잖아요. 그리고 이 DSR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금리인데 이 스트레스 금리가 1.5도 많았지만 3%로 높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대출금이 더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돈을 그때 동안 저축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지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생각하셨던 1주택자들한테는 이 현재 규제가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실거주 의무가 다 생겼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 혹은 진짜 실거주를 하려고 했던 서민 실수요자라고 하면 이 규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그전에는 LTV가 40%라고 했었죠. 하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LTV 70%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최대 한도 6억 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 대출의 최대 한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데 15억 이상 혹은 25억 초과되는 집을 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에도 LTV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처음에 발표했을 때 40%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이 서민 실수요자라고 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이 8억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이 모든 거를 충족을 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LTV는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는 이 정책 대출 있잖아요.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고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규제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게다가 이 전세를 끼고 미리 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고 한다면 혹은 정말 내가 사서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아직 대출을 하는 방법은 남아있고요.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그렇게 허가를 받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규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투자나 미리 집을 사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규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경쟁자가 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수세는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도 물건은 조금씩 나오니까 그런 급한 매도 물건을 나오면 내가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미리 낙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애 최초라면 혹은 집을 이제 처음으로 사려는 서민 실수요자라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히려 지금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분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내놓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고 미리 갈 집은 그 규제 전에 사 놨는데 내 집이 팔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정 가격에 던지는 물건을 내가 잘 보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동안 내가 집을 잘 알아보고 동시에 또 이 돈을 꼬박꼬박 그때까지는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곧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